태풍이 휘몰아치던 그날 밤, 73살 김민정 할머니는 죽어가는 작은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아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5천만 원의 현상금 소식이 퍼지자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아들 내외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에요. 급기야 며느리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고, 개새끼들이 가족이라니.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네. 정말. 그런데 최강민 회장이 가져온 유언장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진정한 상속자이십니다. 5억 원을 물려받으실 분은 바로 할머니세요. 그날 태풍 속에서 할머니가 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월 셋째 주, 장마가 절정에 이른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73살 김민정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불던지 낡아 빠진 창문틀이 덜덜덜덜 귀를 찢을듯이 울어댔죠. 아이고, 또 비가 새는 건가? 민정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조심 거실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축축한 지하실 쪽 벽면을 타고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평생에 걸쳐 장만한 살림살이들이 물에 젖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에휴, 또 이러네.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비만 좀 세차게 내렸다 하면 이 반지하 집은 늘 이 모양이 꼴이었거든요. 하지만 월세 30만 원짜리 이 집이 민정 할머니에겐 세상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기초연금 60만 원으로 살아가려니 더 좋은 집은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민정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려 물걸레를 꾹 짜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하늘로 간 지 벌써 7년인데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끙. 민정 할머니는 물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분명 사람 소리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울부짖는 듯한 그런 애절함이 느껴졌거든요. 뭐지? 바람 소리가 아닌데. 호기심이 동한 민정 할머니는 우산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인정사정 없이 얼굴을 때릴 정도로 거셌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꼭 나가봐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개울이 하나 있어요. 평소엔 졸졸졸 귀엽게 흐르던 시냇물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거의 강 수준이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손전등을 비춰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의 아름다운 진돗개 한 마리가 흙탕물 속에서 새끼 3마리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어미개는 이미 몸이 반쯤 물에 잠긴 채로 새끼들을 입에 물어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저러다 다 죽겠네. 민정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미개의 눈빛이 너무나도 간절했거든요. 제발 우리 새끼들만은 살려달라고 온몸으로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잠깐만 기다려. 할미가 구해줄게. 민정 할머니는 서둘러 집에서 빨랫줄을 가져와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어요. 73 늙은 할머니가 할 짓은 아니었지만 저 애처로운 생명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무사히. 홀로 사는 민정 할머니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는 본인도 확실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민정 할머니는 먼저 새끼들을 하나씩 구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강아지들이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가쁘게 낑낑거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가, 어미개까지 구해내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덩치도 크고 물에 흠뻑 젖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살고 싶지? 내 새끼들도 지켜야지. 힘내, 우리 같이 살자. 드디어 개가족을 모두 구해낸 민정 할머니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나이든 몸으로 무리를 했으니 당연했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 할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개들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끼 중 가장 작고 여린 놈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떡해? 죽으면 안 돼. 민정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TV에서 봤던 인공호흡을 기억해낸 거였습니다. 새끼의 작은 코와 입에 조심스럽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한 번, 두 번,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기적처럼 작은 새끼가 끙끙 하고 울음소리를 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아이고, 살았네. 그 순간 민정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어미개도 새끼를 연신할 트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따뜻한 수건으로 개들을 폭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너희들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혼자 외로워 죽을 뻔했는데 이제 우리 한 식구가 되자.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존재들이 생긴 거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이상하리 많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바빠지겠네. 민정 할머니는 개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개 4마리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를 반겨줄 가족이 생겼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민정 할머니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개들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작은 선택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5시. 민정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건 개들 때문이었어요. 밤새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거든요. 얘들아, 괜찮니? 민정 할머니는 서둘러 일어나 개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다행히 어미개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 이 녀석이 왜 이래? 어젯밤 인공호흡으로 살린 가장 작은 새끼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다른 새끼들은 어미 젖을 찾아 꼼지락거리는데 이 녀석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어젯밤에 그렇게 애써서 살려놨는데. 민정 할머니는 작은 새끼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체온이 다른 새끼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너무 약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어서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정 할머니의 낡은 지갑 속에는 1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이번 달 연금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니 남은 생활비가 이것뿐이었어요. 동물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앞섰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개들을 커다란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미개는 새끼들을 따라 나서기 싫어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순순히 따라왔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아가 살려야지. 새벽 6시, 24시간 응급동물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2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73살 할머니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걷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정 할머니는 이미 땀범벅이었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새끼가 아픈 것 같아서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젊은 수의사 선생님이 새끼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민정 할머니는 옆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이 새끼 폐렴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어젯밤에 물에 빠졌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공호흡도 해주고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입원비에 약값, 검사비까지 최소 3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해요. 민정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만 원이라니. 자신이 가진 돈의 3배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끼들 다 키우시려면 수의사는 미안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사료비만 해도 20만 원은 좋게 들 거예요. 예방접종에 건강검진까지 하면 비용은 더 들고요. 할머니 혼자서 감당하시기엔 선생님, 민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치료해 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하지만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강아지 키우는 게 선생님, 민정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들은 제가 구한 생명이에요. 어젯밤에 죽을 뻔한 걸 제가 살렸다고요. 제가 책임져야죠. 수의사는 민정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어요. 선생님, 우선 이것부터 드릴게요. 나머지는 내일까지 꼭 가져오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민정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민정 할머니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남은 돈으로는 이번 달을 버텨내기도 힘들 텐데 개들 사료값까지 어떻게 마련하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혹시 몰라 비상금으로 묻어두었던 적금을 해지했어요. 고작 20만 원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것도 금세 바닥날 텐데. 집에 도착한 민정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달걀 2개와 시든파, 그리고 라면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애들 사료부터 사야겠다. 민정 할머니는 근처 마트에 가서 강아지 사료를 샀어요. 가장 저렴한 것도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점심값보다 훨씬 비쌌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어미개에게 사료를 주면서 민정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좋은 걸 못 줘서.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아가들한테 젖 잘 줘야 한다. 어미개는 민정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순간 민정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민정 할머니는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요. 귀한 달걀도 아껴서 반 개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에게는 정성껏 사료를 나누어 주었어요. 너희들이 건강해야 나도 살맛이 나지. 어미개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며 민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없었더라면 자신도 혼자서 외롭게 죽어갔을 거라고 말이에요. 내일은 뭘 해서 돈을 벌어볼까? 민정 할머니는 73의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폐지 줍기, 파출부, 식당 설거지, 뭐든지 해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정 할머니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외롭잖아.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방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더 큰 시련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민정 할머니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받은 작은 새끼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제 다른 형제들처럼 어미젖을 찾아 씩씩하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살 것 같구나. 우리 아가. 민정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병원비 나머지 20만 원을 아직도 갚지 못했거든요. 어제는 동네 슈퍼에서 외상으로 라면을 사 먹었을 정도였어요. 폐지라도 주어야 하나. 민정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동. 벨이 울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민정 할머니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준서. 민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아들 준서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과 손자 아준이까지 함께 왔더군요. 어머, 준서야.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미리 주고 오는데 이번엔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난 게 이상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13살 하준이는 민정 할머니를 반갑게 꼭 안아주었어요. 손자만큼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새 또 컸네.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아들 준서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뭘, 늙은이가 건강은 무슨,
그럭저럭 살고 있지. 그때였어요. 며느리 지영의 시선이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와 새끼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높아졌어요. 아, 그거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구한 개들이야.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길래. 잠깐만요. 지영이 민정 할머니의 말을 뚝 자르고 마당으로 쌩안이 나갔어요. 복실이를 자세히 뜯어보더니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돗개 아니에요? 응, 그런 것 같더라. 어머니, 이거 완전 토종순종 같은데요? 털 색깔 좀 보세요. 이렇게 새하얀 진돗개는 진짜 귀한 건데? 지영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마치 땅속에서 금덩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귀하긴 그냥 개인데? 그냥 개가 아니에요, 어머니.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순종 진돗개는 몇 천만 원씩 한다던데요. 준서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정말이야? 그렇게 비싸? 그럼요. 특히 이렇게 혈통 좋아 보이는 건 진짜 대박일 수도 있다고요. 민정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엄마, 개 키우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사료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 녀석들 없으면 너무 외로워서 안 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엄마 혼자서 개 4마리를 어떻게 다 키우세요? 지영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데려가서 잘 키울게요. 저희 아파트도 넓고 하준이도 좋아할 거고요. 맞아요, 할머니. 저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요. 하준이가 새끼들을 번쩍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정 할머니의 마음이 심란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뿐인 손자가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그래도 이 녀석들은 엄마, 강아지들한테도 그게 더 좋은 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 준서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실제로 민정 할머니는 사료값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개를 무서워하던 며느리 지영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언제부터 개를 그렇게 좋아했니? 아, 그게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하준이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영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민정 할머니는 예전에 지영이 개털 때문에 알레르기 난다며 펜션 여행도 거부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났거든요. 할머니,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잘 키울게요. 하준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민정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개들도 빨리 안정된 환경에 가는 게 좋잖아요. 준서가 은근히 재촉했어요. 지영은 어느새 휴대폰을 꺼내 복실이를 정신없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니? 아, 그냥 기념으로요. 이렇게 예쁜 개는 처음 봐서요. 그런데 지영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다급하게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영의 얼굴에 아주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개네요. 저희가 꼭 잘 키울게요. 민정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아들 내외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녀석들은 내가 구한 건데. 엄마, 구한 것도 좋지만 제대로 잘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준서의 말투에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하준이는 새끼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복실이라고 부르고 있어. 복실이 좋은 이름이에요. 민정 할머니는 하준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녀석들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민정 할머니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아,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실이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핥았어요.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개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거든요. 뭔가 이상해. 민정 할머니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여전히 아들 내외의 방문이 마음에 걸렸어요.
특히 며느리 지영이 복실이를 보던 그 번뜩이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대체 왜 갑자기 개에 관심을 보였을까? 그날 오전, 민정 할머니는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어요. 사료값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슈퍼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민정 씨, 잠깐만 이리 와봐요.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민정 할머니를 불렀어요. 왜요, 사장님? 그게 말이에요. 민정 씨가 키우는 그 하얀 진돗개, 복실이 말이에요. 복실이가 왜요? 어제 뉴스 봤어요? 웬 재벌가에서 잃어버린 개를 찾는다고 난리던데 현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이래요. 민정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오, 5천만 원이요? 네. 최강민 회장 아버지가 기르던 진돗개가 사라졌는데 그 개를 찾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민정 씨네 개가 그게 아닐까요? 털 색깔도 똑같고. 에이, 설마요. 민정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복실이는 분명 자신이 강가에서 구한 개였거든요. 민정 씨, 한번 확인이라도 해봐요. 5천만 원이면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민정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복실이는 이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복실아, 너 혹시 정말 그 개가 맞니? 복실이는 민정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상관없어요. 나는 할머니 개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진돗개 찾는 거요. 현상금이 5천만 원이래요. 엄마가 키우는 그게 혹시. 민정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역시나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준서야, 그 개는 내가 구한 개야. 남의 개가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정말 그 개라면. 그럼 어쩔 건데?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5천만 원도 받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한껏 흥분되어 있었어요. 준서야,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연금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다음 날 오후 준서와 지영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하준이 없이 둘만 왔더군요. 엄마, 저희가 알아봤는데 정말 그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지영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현상금 공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보세요. 털 색깔이랑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도 엄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5천만 원이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준서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개를 돌려줘야 하는데? 민정 할머니가 반문하자 지영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어머니, 남의 개를 멋대로 가져다 키우는 게 맞는 행동이에요? 남의 개가 아니라니까. 내가 직접 구했다고. 하지만 원래 주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영아. 민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너 평소에 개 무서워한다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니? 지영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하준이가 좋아해서. 하준이는 오늘 안 왔잖니. 민정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영은 말문이 턱 막혔어요. 준서가 나섰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서야. 민정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개를 뺏어가려고. 뺏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자는 거잖아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 때문이잖아. 솔직히 말해봐. 민정 할머니의 직격탄에 준서와 지영은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엄마도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개 키우느라 매일 라면만 드시면서. 그건 내 선택이야.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73살의 개네 마리 키우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영의 말이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집도 이렇게 좁아터졌는데 개털 냄새나고 이웃들도 다 불편해한다고요. 뭐라고? 민정 할머니는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지영아, 너 지금 내가 개 때문에 이웃에 폐를 끼친다는 거니? 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솔직히 말해. 5천만 원이 탐나는 거 맞잖아. 준서와 지영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준이 학비도 많이 들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이런 기회를. 그래서 내 가족을 팔아먹으려고? 가족이요? 걔가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었어요? 지영이 참았던 말을 기어코 터뜨렸어요. 개새끼들이 가족이라니.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 순간 복실이가 으르렁거리며 민정할머니 앞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새끼들도 어미 뒤로 황급히 숨었습니다. 민정할머니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거라. 엄마, 나가라고 했다. 민정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 개들은 내가 죽을 뻔한 걸 구한 거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가족이라고. 어머니,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너희 눈에는 돈만 보이는구나. 준서와 지영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민정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민정할머니는 복실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복실아, 미안해. 우리 때문에 시끄러웠지. 복실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절대 안 보낼 거야. 이 할미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민정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엔 검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정할머니는 아들 내외와의 싸움 이후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래도 복실이와 새끼들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응? 민정할머니가 복실이를 쓰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스르륵 멈춰섰습니다. 이런 달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비싼 차였어요. 차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 김민정 할머님 댁 맞습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안녕하십니까? 최강민 회장님 비서, 박 비서라고 합니다. 민정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최강민 뉴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요? 아, 집안에서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민정할머니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나 정중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비서가 집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마당에 있는 복실이에게 머물렀습니다. 혹시 저 진돗개는 언제부터 키우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주일 좀 넘었나? 왜요? 박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진 좀 보시겠습니까? 민정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보니 복실이와 똑같이 생긴 개가 찍혀 있었어요. 너무나 닮아서 같은 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 회장님 아버님께서 기르시던 진돗개 백설이입니다. 한 달 전에 사라졌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키우는 이 개는 제가 직접 구한 거예요. 태풍 부는 날 강가에서 내 할머님께서 구해주신 그 개가 바로 백설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 비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날 태풍 때문에 산사태가 나면서 백설이가 우리를 놓쳤거든요. 아마 강으로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민정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복실이가 정말 남의 개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젠 제 가족인데요. 할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저희 회장님 아버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백설이를 꼭 찾아달라고 유언하셨거든요. 민정 할머니의 마음이 심란하게 흔들렸어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부탁이라니.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의 사례금을 준비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할머님께서 백설이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잘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민정 할머니는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5천만 원이면 정말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민정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녀석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돈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박 비서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할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백설이도 원래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민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 녀석이 죽을 뻔한 걸 제가 살렸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세요.
박 비서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 비서가 떠난 후 민정할머니는 복실이를 꼭 안았어요. 복실아, 네가 정말 그 백설이라는 진돗개였구나. 하지만 이제 넌 내 복실이야.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최강민 회장 비서가 다녀갔다면서요? 누가 그러니? 동네에서 다 봤다던데요. 엄마, 정말로 5천만 원을 거절하셨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 엄마, 왜요? 그 돈이면. 준서야, 너도 이제 그만해라. 민정 할머니가 전화를 뚝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정 할머니는 장을 보러 잠시 나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잠그고 나간 것 같은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 준서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서야, 너 언제 왔니? 어떻게 들어왔고? 아, 엄마, 비상키로 열고 들어왔어요. 준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서 옆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데 통화 중 표시가 켜져 있었어요. 누구랑 통화 중이니? 아, 그게. 준서가 당황하는 순간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준서 씨, 어머님 설득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정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제 왔던 박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서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 오해? 뭐가 오해야? 민정 할머니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준서가 황급히 통화를 끊었어요.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내 등 뒤에서 남들이랑 이런 거래를 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냐.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리시잖아요. 준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집? 내 가족을 지키는 게 고집이야? 가족이 아니라 개라니까요. 나가! 민정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네, 엄마보다. 준서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민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배신을 하니? 배신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준서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복실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실아, 사람은 다 떠나가도 넌 내 곁에 있어줄 거지? 복실이는 할머니의 축축한 손을 핥으며 묵묵히 위로해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아들 준서의 배신 이후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지냈어요. 아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복실이를 구했던 그날처럼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달랬어요. 밤 10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대문 쪽에서 삐거덕 소리가 났어요. 민정 할머니는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누구지? 민정 할머니가 거실불을 끄고 조용히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지만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보였어요. 아들 준서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두 사람은 손전등도 켜지 않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장 복실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정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준서 씨, 조심해. 저 개가 물면 어떡해? 지영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 깊이 잠든 것 같으니까 빨리 하자고. 민정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개들을 훔쳐가려는 거였습니다. 안 돼. 민정 할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어요. 준서야, 지영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준서와 지영이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준서의 손에는 개줄이 들려 있었고 지영은 커다란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가 그게야? 내 개들을 훔쳐가려던 거 똑똑히 봤어. 훔치는 게 아니에요. 지영이 빽 소리쳤어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려는 거라고요. 내가 원래 주인이야. 아니에요. 최강민 회장이 원래 주인이에요. 내가 구했으니까 내 개야. 복실이가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깼어요. 새끼들도 어미 주변으로 바짝 모여들었습니다. 복실이는 낯선 기운을 느끼고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어요.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준서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5천만 원이면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가족이 아니라 개라니까요. 지영이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저 개새끼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생? 누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냐. 우리 하준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엄마는 개 키우느라 돈 펑펑 쓴다고요. 그게 내 잘못이야? 민정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내 돈으로 내 개 키우는 게 너희들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요. 기초연금 60만 원으로 뭐래요? 지영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기회? 민정 할머니가 비웃었어요. 내 가족을 팔아먹는 게 기회라고? 가족이 아니라 돈이에요. 5천만 원이라고요. 그 순간 복실이가 큰 소리로 컹컹 짖기 시작했어요. 새끼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이 개새끼가. 지영이 복실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안 돼. 민정 할머니가 복실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바람에 민정 할머니와 지영이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비켜요. 못 비켜. 내 개들한테 손대지 마. 아이, 진짜. 지영이 민정 할머니를 강하게 밀쳐냈어요. 73살 할머니는 힘이 달려 그대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엄마, 준서가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정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복실이도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거든요. 차이! 복실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왼쪽 뒷다리를 절며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민정 할머니가 복실이에게 달려갔어요. 복실이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괜찮니? 어디 아파? 복실이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새끼들이 있는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자신이 다쳤는데도 오직 새끼들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보세요. 저게 때문에 이 난리잖아요. 지영이 오히려 화를 냈어요. 지영아, 민정 할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복실이를 안고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애가 다친 게 이 애 잘못이야? 어차피 남의 개잖아요. 남의 개가 아니야. 내 가족이라고. 민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이 아이는 죽을 뻔한 걸 내가 살렸어. 내가 키웠다고. 내 피부치보다 더 소중한 내 가족이야. 어머니, 정말 답답하시네요. 지영이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그럼 어머니 혼자서 잘 키워보세요. 우린 이제 모르겠어요. 지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준서가 말렸지만 지영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준서 씨도 정말 5천만 원을 포기하다니. 지영이 들고 있던 상자를 내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준서는 미안한 듯 민정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결국 지영을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가거라. 민정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준서가 떠난 후 민정 할머니는 다친 복실이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복실아. 할미 때문에 네가 다쳤지. 복실이는 아파하면서도 할머니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도 다친 어미 주위로 모여들어 걱정스럽게 낑낑거렸어요. 이제 정말 우리뿐이구나. 민정 할머니는 비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날 밤은 민정 할머니에게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있는 법입니다. 민정 할머니와 복실이 가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새벽 5시, 민정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복실이의 상태가 걱정돼서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복실아, 좀 어때? 민정 할머니가 다가가 보니 복실이가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있었어요. 다친 다리는 퉁퉁 부어 올라 있었고 숨소리도 무척 거칠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민정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복실이를 안았어요.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어미가 아픈 모습을 보고는 불안해하며 낑낑거렸습니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어미 꼭 치료해서 데려올게. 민정할머니는 지갑 속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택시를 불렀어요. 24시간 응급 동물병원까지는 꽤 멀었지만 복실이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기사님,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실이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어요. 민정할머니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복실이가 제발 살려주세요. 수의사가 복실이를 진찰하며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골절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상처에 감염까지 진행됐네요. 큰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최소 2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 민정 할머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200만 원이라니 집을 팔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수술해 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하지만 할머니, 바로 그때였어요. 병원 문이 벌컥 열리며 최강민 회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박 비서와 다른 직원들도 함께 왔어요. 백설이가 어디 있습니까? 최 회장은 50대 중반의 품격 있는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계신 할머님이. 박 비서가 민정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최 회장은 민정 할머니에게 다가와 90도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최강민 회장님? 네, 맞습니다. 백설이, 아니, 복실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한대요.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픽 맺혔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무슨 말씀이세요? 최 회장이 민정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할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복실이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 녀석은 제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최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할머님 같은 분을 저희 아버지가 평생 찾고 계셨습니다. 네? 최 회장이 박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박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님,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봉투 안에는 아주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 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민정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백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켜준 사람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물려준다.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백설이를 대해준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짜 가족이다. 민정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백설이 목줄 안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을 심어두셨습니다. 그 안에 이 유언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백설이가 진짜 가족을 만나길 바라셨던 거예요. 혈연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을 말입니다. 민정 할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님께서 복실이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걸 저희는 전부 보았습니다. 어젯밤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친아들조차 돈 때문에 등을 돌렸는데 할머님은 끝까지 복실이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병원 문이 다시 한번 열렸어요. 아들 준서와 며느리 지영이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최 회장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박준서 씨, 이지영 씨. 최 회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준서와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할머님을 밀쳐서 복실이를 다치게 한 게 맞지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처럼 엄숙했어요. 고작 5천만 원 때문에 친어머니와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한 거군요. 회장님,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님이야말로 복실이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할머님께서 상속자이십니다. 준서와 지영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상속자요? 민정 할머니도 놀라대 물었어요. 네,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요? 아버지께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분께 드리고 싶어 하셨던 돈입니다. 준서와 지영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다가왔지만 민정 할머니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엄마, 정말 몰랐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걸. 그걸 왜 이제야 깨닫니? 민정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영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 민정 할머니가 지영을 내려다봤어요. 내 가족을 해치려 한 게 그저 욕심이니? 최 회장이 나섰어요. 할머님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는 것도 포함이겠지요. 하지만 그건 오롯이 할머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바로 그때 수술 실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다행히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이요? 민정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완치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민정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복실이가 살았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실이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새끼들도 쑥쑥 자라서 이제 어미만 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최 회장이 준 5억 원 중 일부를 써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푸른 잔디마당이 있는 예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복실이 가족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딱 좋았지요. 복실아, 이제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다. 민정 할머니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복실이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강민 회장이 찾아왔어요. 요즘 그는 자주 안부를 물으러 오곤 했습니다. 할머님, 복실이 상태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곧 완치될 거라고 하셨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최 회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복실이가 진짜 가족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회장님도 가끔 놀러 오세요. 이 녀석들이 회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정 할머니가 나가보니 준서와 지영, 그리고 손자 하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찾아왔네요. 들어오너라. 민정 할머니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하준이가 민정 할머니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복실이는 괜찮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 우리 강아지. 민정 할머니는 손자만큼은 여전히 끔찍이 예뻐했어요. 준서와 지영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어요. 최 회장도 함께 있어서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이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요. 지영아, 민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후회하는 거니? 네,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도, 복실이를 다치게 한 것도. 지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준서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뭘 놓쳤는데? 가족의 의미요. 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복실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어리석게도 돈만 봤어요. 민정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지영아, 너희들이 후회한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상처받은 건 나뿐만이 아니야. 민정 할머니가 복실이를 가리켰어요. 이 녀석도 너희들 때문에 아팠잖니. 새끼들도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복실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복실아, 미안해. 아줌마가 너무 나빴지. 복실이는 지영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다가와 지영의 손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어머, 복실이가. 이 녀석은 원래 마음이 넓어. 민정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쩌면 사람보다 나을지도 몰라.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님,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할머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요. 민정 할머니는 손자 하준이를 바라봤어요. 하준이는 복실이 새끼들과 어느새 한데 어울려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보렴. 네, 할머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거.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아빠랑 엄마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매일 밤 할머니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에 민정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준서야, 내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지영아, 너도. 내 어머니,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용서해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돈 때문에 필요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야. 네, 엄마. 준서와 지영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민정 할머니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준선의 가족이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하준이는 복실이 가족과 마당에서 뛰어노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받은 돈으로 동네에 작은 유기동물 보호소도 만들었어요. 복실이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구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우리가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자.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네 할머니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복실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새끼들도 모두 늠름하고 건강하게 자랐고요. 최강민 회장은 약속대로 가끔씩 찾아와 복실이와 시간을 보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민정 할머니는 마당에서 복실이 가족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태풍 속에서 내가 구한 건 걔가 아니었구나. 민정 할머니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내 메마른 마음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사랑이었어. 진짜 가족의 의미도 비로소 깨달았고요. 복실이가 민정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기댔어요.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쪼르르 모여들었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너희들 덕분에 이 할미가 진짜 행복을 찾았다. 그 순간 준서와 지영, 하준이가 저녁 식사를 가득 차려가지고 왔어요. 엄마, 하준이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직접 만들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민정 할머니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복실이 가족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거든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민정 할머니처럼 말이지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